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99,327명으로 1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전날보다 6만여 명 늘어나면서 4월 20일 이후 97일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가 현재 수도권 9곳, 비수도권 3곳 등 모두 12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하루 30만 명까지 급증할 것으로 대비해서 임시 선별진료소를 이달 말까지 70곳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3나노굵기의 회로를 가진 시스템 반도체 양산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이번 양산을 통해 삼성전자는 차세대 반도체 분야 주도권을 강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는 시스템 반도체 생산 기지로 국가 위상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아자동차 카니발에서 정차나 저속주행을 할 때 시동 꺼짐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카니발에는 같은 문제가 발생한 현대차의 신형 팰리세이드와 비슷한 계열의 엔진이 탑재됐는데 소프트웨어의 문제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일본의 대표적 활화산 사쿠라지마에서 화산 분화가 이어져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대규모 폭발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지만 화산 활동이 매우 활발해 앞으로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6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0만 명을 육박하며 97일 만에 최다 인원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어제보다 6만 3천여 명 증가한 9만 9,327명입니다. 지난 4월 20일 이후 97일 만에 가장 많고 화요일 발표 기준으로도 14주 만에 가장 많습니다. 다만 일주일 전에 비해서 1.35배 증가에 그치며 일주일에 환자가 2배씩 느는 더블링 현상이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국내 발생이 9만 8,974명, 해외 유입 사례가 353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어제보다 24명 늘어서 168명을 기록했고 하루 새 17명이 숨져 누적 사망자가 2만 4,907명이 됐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임시선별검사소를 70개소로 증설하기로 한 가운데 현재 12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어제 10시 기준으로 수도권의 서울역 광장과 올림픽공원 등 9개소, 비수도권의 대전시청 광장 등 3개소를 포함해 모두 12곳이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에서 토요일에 검사가 가능한 임시선별검사소는 1곳, 9곳은 일요일에 검사가 가능하고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곳은 낙성대공원 임시선별검사소 1곳입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대전시청광장과 보령머드축제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평일과 주말에 모두 검사가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지난해 건강기능식품과 가정간편식 생산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배달과 포장 음식 소비가 늘어나면서 플라스틱 용기의 생산액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안전정보원이 발표한 2021년 국내 식품산업 생산실적에 따르면 작년 식품산업의 생산액은 93조 1,580억 원으로 전년보다 10.5% 늘었습니다. 최근 5년 평균 증가율인 3.6%보다 3배 가까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국내 총생산의 4.5%를 차지했습니다. 홍삼과 유산균,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의 생산액이 전년보다 19.8%나 증가한 2조 7,120억 원으로 집계됐고 즉석 조리식품이나 도시락 같은 가정간편식 생산량도 3조 9,097억 원으로 전년보다 16.8% 늘었습니다. 네, 중단됐던 국제선 노선 운항이 잇따라 재개하면서 닫혔던 하늘길이 다시 열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 공급량과 비교하면 30% 수준을 회복했는데요. 확진자가 증가세를 보이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일본 하네다 공항으로 떠나려는 사람들이 탑승권 발권을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3년 만에 가족과 함께 아내 고향을 찾을 생각에 설레는 여행객부터 와이프가 저는 일본 사람이라서 가고 싶어 했는데 자기 고향에 가고 싶은데 못 가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큰맘 먹고 갈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떠나는 해외여행을 기대하고 있는 승객도 있습니다. 장기간 해외를 못 가다가 이렇게 가게 돼서 되게 설레이고 뭔가 이제 외국에 가서 많은 것을 보고 체험할 생각을 하니까 기분이 좋아요. 국토교통부와 일본 국토교통성은 지난달 재개한 김포 하네다 운항 횟수를 기존 주 8회에서 28회로 증편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동안 막혔던 다른 국제선 노선들도 속속 운항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에는 인천공항에서 중국 베이징으로 향하는 직항 노선이 28개월 만에 부활했습니다. 또 삿포로와 이스탄불, 바르셀로나 노선도 2년여 만에 다시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대한항공은 다음 달 국제선의 주간 운항 횟수를 이번 달보다 10일에 늘릴 계획이고 아시아나 항공은 17회 증편할 예정입니다. 국제선 여객은 지난 6월 126만여 명으로 집계돼 1년 전보다 100만 명 넘게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로 돌아서면서 항공업계는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해외 유입 확진 사례가 하루 300명 안팎으로 나오면서 정부는 입국 사흘 이내 받아야 했던 PCR 검사를 입국 첫날 받도록 지침을 변경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추이에 대해서도 면밀히 모니터링을 실시함과 동시에 정부와 협조해 방역 강화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전파 속도뿐 아니라 높아진 환율과 항공료도 운항 재개 속도를 좌우할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일본 호생 노동성은 어제 원숭이 도착 첫 확진자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는 도쿄에 사는 30대 남성으로 지난달 하순에서 이달 중순까지 유럽을 방문한 기간 원숭이 도착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환자는 귀국 후 이달 15일 이후 권태감과 함께 발열과 발진, 두통 등 증상이 나타나 어제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미국 정부가 확산하고 있는 원숭이 도창에 대해서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백악관과 보건당국이 원숭이 도창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공중 비상사태 선포와 별도의 백악관 조정관 임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 WHO가 원숭이 도창에 대해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데 따른 것으로 미국에선 지금까지 2,900여 건의 발병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원숭이 도창 위기평가 회의를 열고 원숭이 도창에 대한 위기 단계를 기존의 주의 단계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세계보건기구가 지난 23일 원숭이 도창에 대해서 국제공중보건 위기 상황을 선포한 데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평가회의는 국내 발생 가능성과 영향력 등 위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한 결과 주의 단계를 유지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방역 조치도 유지됩니다. 정부는 지난달 8일 원숭이 도창을 2급 감염병으로 지정한 데 이어서 27개 발병국을 검역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입국 검역 시 발열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불타오르네. 네, 장마가 끝나면서 본격적인 무더위와 열대야가 시작됐습니다. 서울엔 15일 만에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 대구는 폭염경보로 강화됐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주말과 휴일에 내린 비를 끝으로 여름 장마는 사실상 끝이 났습니다. 맑게 긴 하늘에서 쏟아진 강렬한 햇살은 본격적인 무더위의 시작을 알립니다. 기온도 크게 치솟으며 폭염특보도 확대 강화됐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는 15일 만에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 대구와 경북 내륙의 폭염주의보는 폭염경보로 강화됐습니다.
야외 활동을 하던 시민들은 갑자기 심해진 더위에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날이 너무 더워서 사실 집 앞에서 산책을 하고 싶었는데 아스팔트가 너무 뜨거워서 이제 좀 나무가 있는 공원을 찾게 되더라고요. 조금만 산책을 해도 땀이 나고 너무 후덥지근해서 불쾌지수가 좀 올라가는 느낌? 좀 기분이 막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 앞으로 기온은 점점 더 오르겠습니다. 31.9도를 기록한 서울 기온은 주 후반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아침 기온도 점점 더 올라 열대야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계속해서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올라 무더운 곳이 많겠으며 일부 지역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으니 건강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높은 습도에 밤낮 없는 더위가 맹위를 떨치면서 온열 질환 위험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기온이 가장 높게 오르는 오후 1시에서 4시 사이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수분을 자주 섭취하는 등 건강관리에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네, 바닷물이 먼 바다로 빠르게 흐르는 현상을 역파도 또는 이한류라고 합니다. 피서 1번지 해운대 해수욕장은 유독 역파도 현상이 잦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지 또 막상 휩쓸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김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바닷물 흐름이 유독 다른 세 지점은 역파도가 생긴 곳입니다. 초당 2, 3m씩 많은 피서객이 먼 바다 쪽으로 휩쓸립니다. 역파도 상황에서는 해수욕장에 있는 모든 구조대원이 동시에 투입돼도 피서객을 신속하게 구하기 어렵습니다. 구조대원 역시 먼 바다 쪽으로 휩쓸릴 수 있는 데다 구조해야 할 사람이 너무 많아서입니다. 이 때문에 매년 해운대 해수욕장에서는 역파도 발생 상황을 가정한 반복 훈련이 진행됩니다. 파도를 역으로 거슬러지 조류를 거슬러 올라가지고 구조하지 않고 좌우 방향으로 구조하고 그리고 이한류가 끝나는 부분에서 구조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한류라고도 하는 역파도는 해변이 길거나 바다에 장애물이 없고 파도가 수직에 가까운 각도로 해변에 닿는 해수욕장에서 발생 가능성이 큽니다. 1.7km 긴 해안에 탁 트인 해상, 여기에 파도 방향은 백사장과 수직인 해운대는 모든 조건이 일치합니다. 해운대에서도 역파도 현상이 두드러지는 곳은 이곳 육막루 앞 해상입니다. 최근 10년 사이 이곳에서 역파도에 휩쓸렸다 구조된 사람만 700명이 넘습니다. 역파도에 휩쓸리면 수영에 자신 있는 사람도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좌우 45도 방향으로 헤엄쳐 흐름을 벗어나거나 체력을 보존하면서 구조를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네, 일본 규슈 남단 사쿠라지마에서 이틀째 화산 분화가 이어져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이곳은 활발한 화산 활동으로 다시 분화할 가능성도 있어서 일본 정부는 긴장 속에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도쿄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저 멀리 어둠 속에서 붉은 기운이 일렁입니다. 일본의 대표적 활화산 사쿠라지마 화산이 분화했습니다. 화구에서 솟구친 돌덩이 등은 3km 가까이 떨어진 곳까지 날아갔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이 지역의 분화 경계를 처음으로 최고 수위인 5단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섬 주민들은 예고 없이 나온 피난 지시에 잠을 설쳤습니다. 怖かったですね。暗くて何も見えませんでしたし、だから怖かったです。それ以外の地域の市民の皆様には落ち着いて日常生活を送っていただきたいと考えております。 이튿날 아침에도 다시 분화가 이어졌습니다. 올해 들어 수차례 반복된 일이지만 이런 규모의 분화는 지난 2020년 6월 이후 처음입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화산재가 날아가 떨어지면서 농작물 피해 등이 우려됩니다. 주민들은 언제까지 피난이 이어질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全然眠れませんでした。いつになるかわからんっていうのがちょっと心配ですね。 일본 기상청은 일단 대규모 폭발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산 내부에 쌓인 에너지로 지각 변동이 나타나 경계를 풀 수 없는 상황입니다. 桜島の火山活動は非常に活発化しております。この膨張した分
が解消したかというと解消はされていませんので、今後もこの膨張分がどのようなふうになっていくかということは我々厳重に警戒して。 일본 정부는 총리 관저에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앞으로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3나노미터 파운드리 제품의 본격 생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기술로 차세대 파운드리 시장을 주도해 나간다는 전략입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10억 분의 3m, 즉 3나노 파운드리 제품 대량 생산 출하식을 열고 본격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3나노 GAA 웨이퍼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반도체의 핵심 기술은 얼마나 작은 면적에 더 많은 회로를 그리는지가 관건인데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3나노 굵기의 회로를 가진 시스템 반도체를 생산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3나노 제품 양산으로 파운드리 사업에 한 획을 긋게 됐다며 새로 적용한 GAA 기술로 반도체의 효율이 크게 향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3나노 GAA 공정은 미래 높은 성장이 예상되는 응용처들이 대응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반도체 산업이 지속 성장하는 기반이 되어주고 현재 세계 파운드리 시장의 점유율을 보면 타이완의 TSMC가 53%로 1위이고 삼성전자가 16%로 2위입니다. TSMC는 앞으로 6개월 뒤쯤 3나노 공정을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는 3나노 파운드리를 고성능 컴퓨팅에 우선 적용하고 다양한 제품군으로 확대해 차세대 반도체 분야에서 주도권을 이어나간다는 전략입니다. 앞으로 인공지능과 모바일 기기 등 첨단 IT 기술을 적용한 제품이 늘수록 3나노 같은 고효율 반도체의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어차피 아날로그 반도체들도 첨단 제품으로 점점 교체가 될 거고요.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삼성전자의 지금 첨단 제품의 그런 범위도 엄청 넓어지는 거고. 정부는 이번 양산을 계기로 한국이 시스템 반도체 생산 기지로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기여해 국가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최근 발표한 반도체 전략을 바탕으로 민간 투자를 지원하고 인력 양성과 기술 개발에 전폭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의회에 계류된 반도체 지원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호소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닷새째인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화상회의를 열고 반도체 지원법은 물가 상승 억제 등 경제는 물론 국가 안보를 위해서도 절실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중국과 인도, 한국, 유럽이 자국 반도체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며 법안 통과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늘리기 위해 520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의 반도체 지원법은 이번 주 상원회에서 초당적 합의안을 만들어 처리한 뒤 하원에 보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GM과 LG 에너지 솔루션이 합작으로 만든 전기차 배터리 조인트 벤처에 25억 달러, 우리 돈 3조 2천억 원을 금융 지원할 방침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에너지부가 조만간 GM과 LG 에너지 솔루션의 합작 회사인 얼티엄 셀즈의 오하이오, 테네시, 미시간주 공장에 25억 달러 대출 지원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연방정부의 선진 자동차 제작 기술 지원 프로그램에서 충당되는 이 기금은 그동안 테슬라와 포드, 닛산에 대출을 제공했으며 배터리 업체 지원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현대차의 대형 SUV 팰리세이드에 이어서 그룹 내 계열사인 기아의 카니발에서도 시동 꺼짐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두 차량 모두 비슷한 계열의 엔진이 탑재됐는데 소프트웨어의 문제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기아의 카니발 차량에서 경고음이 쉴 새 없이 울립니다. 계기판에는 시동이 꺼졌다며 기어를 바꿔 다시 시동을 걸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주차된 자동차 시동을 켜자마자 나타난 현상입니다. 몇 번 시동을 껐다 켰다 반복을 해도 같은 현상이 발생됐고요. 고객센터에도 연락해봤지만 조치해줄 수 있는 게 없다며 기름을 넣어보라고 권할 뿐이었습니다. 기름을 넣고
1시간쯤 뒤에 시동이 걸렸는데 서행하다 또다시 시동이 꺼져버렸습니다. 결국 차를 견인 조치해야 했습니다. 딸은 뭐 울먹이면서 뒤에서 울고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차를 지금 운전하고 다녀야 되나 하는 걱정이 사실 앞서긴 하는데 뭐 대체 수단이 없으니까. 최근 카니발 차주들이 모여 정보를 공유하는 카페에선 비슷한 현상을 겪었다는 글이 여러 건 올라왔습니다. 저속주행이나 정차 상황에서 시동 꺼짐을 겪었다는 내용입니다. 실제 국토교통부 산하 자동차 리콜센터엔 이번 달에만 시동 꺼짐 현상 피해가 3건 접수됐습니다. 앞서 YTN이 보도한 현대차 팰리세이드 사례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우선 각 차종의 가솔린 모델에서만 문제가 발생했고 저속주행이나 정차 상황에서 시동 꺼짐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비슷한 계열의 엔진이 탑재된 두 차량에 적용된 소프트웨어에서 문제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정차에 꺼진다는 것들은 저속에서 꺼진다는 건 알고리즘의 문제일 확률이 꽤나 높은데 가솔린 3.5나 3.8은 같은 계열의 엔진이라 보면 그 엔진이 시동 꺼지는 것들은 거기에 이슈가 있는데 이슈의 알고리즘이 정확히 맞지 않아서 그럴 수가 있어요. 이를 두고 기아 측은 현상의 원인은 매우 다양해 원인 파악과 개선을 위해선 해당 차량에 대한 조사가 꼭 필요하다며 차량이 입고되면 면밀하게 조사하고 필요시 조치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토교통부도 카니발 시동 꺼짐 현상에 대한 원인 파악을 위한 기술 분석에 나섰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네, 어떤 기억은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지만 떠올리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기억도 있습니다. 해외 과학자들이 기억이 형성될 때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감정이 입혀지도록 만드는 뇌 속 물질을 찾아냈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 긍정적인 감정이 들지만 사고나 전쟁과 같은 충격적인 기억은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킵니다. 미국 과학자들이 특정 기억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감정이 엮이는 원리를 밝혀냈습니다. So valence representation of positive and negative value is essentially a critical component of memory formation. It's where we determine and remember whether something is good or bad. 연구진은 먼저 실험쥐에 특정 소리를 들려줄 때 달콤한 음식을 먹여 소리에 대한 좋은 기억이 만들어질 때 활성화되는 신경세포를 찾았습니다. 또 다른 소리를 들려줄 때는 쓴 음식을 먹여 안 좋은 기억이 형성될 때 활성화되는 신경세포를 확인했습니다. 핵심은 뇌 편도체에서 분비되는 뉴로텐신 단백질이었습니다. 뉴로텐신 분비 전까지는 부정적 기억 형성세포만 활성화되다가 뉴로텐신 분비 후엔 긍정적 기억 형성세포가 활성화된 겁니다. 또 유전자를 조작해 뉴로텐신을 만들지 못하게 만든 생쥐는 더는 긍정적인 기억을 형성하지 못했고 뉴로텐신을 더 잘 분비하도록 만든 생쥐는 긍정적인 기억을 더욱 잘 만들었습니다. Understanding how this happens on a fundamental level is hugely relevant to both our daily lives in health and disease. 연구진은 이번 연구를 통해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을 뉴로텐신 분비량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또 뉴로텐신 분비를 조절하면 기억에 얽힌 감정을 조절할 수도 있다며 이번 연구가 불안장애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에 도움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적인 과학학술지 네이처에 실렸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네, 올해 2분기 우리 경제가 민간 소비 회복에 힘입어 0.7% 성장했습니다. 한국은행은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가 1분기 대비 0.7%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8분기 연속 성장세를 이어가긴 했지만 직전 분기보다 0.1%포인트 오르면서 낮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수출이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전분기 대비 3.1% 감소한 반면 민간 소비와 정보 소비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민간 소비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숙박 음식업과 문화 등 서비스를 중심으로 3% 늘었습니다. 실질 국내 총소득 GDI는 GDP 증가에도 불구하고 교역 조건이 악화하면서 1% 감소했습니다.
네, 사람들이 스스로 좌절하거나 사회적 관계에서의 실패를 겪을 때 자신의 기질이나 성격을 탓하며 바꾸고 싶어 할 때가 많죠. 하지만 바꿀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지 못한 채 무리하게 시도하다 스트레스와 함께 또 다른 좌절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한개 사람 속은에서는 우리의 성격과 기질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